지금부터 이제 결산을 할 건데요. 결산을 하려고 하면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부터 살펴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일정 시점이라는 건 뭐죠? 1월 1일이면 1월 1일, 6월 1일이면 6월 1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볼까요? 손익계산서는 정의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에 발생한 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론할 때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계정 과목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수익하고 비용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면요. 정확하게 1년에 발생한 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써야 되는 그 기간보다 더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 같은 거 있습니다. 보험료라는 거는 한 달치를 내기도 하지만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료라는 걸 우리가 항상 1월 1일 날 납부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중간에 보험 가입해가지고 뭐 7월에도 납부할 수 있고 10월에도 납부할 수 있고 12월에도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년치를 납부했다고 할 때 내가 만약에 9월 1일 날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럼 난 언제까지 이 보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1년 사이에 발생한 일정 기간에 발생한 비용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것만. 근데 지금 9월 1일 날 언제 것까지 기록을 해버렸어요? 8월 31일 것까지 기록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내가 올해 쓴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인식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12월 31일까지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해주고 이걸 넘어가는 거는 다른 비용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산 또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볼 때 12월 31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이만큼 사용을 했지만 내년도에 더 쓸 수 있는 보험료가 남아있다. 근데 그거는 올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된다. 먼저 준 보험료다라고 해서 선급 보험료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20만 원어치의 보험료를 냈다. 전체 기간이 1년이죠. 총 12개월 중에 나는 9, 10, 11, 12, 4개월만큼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 8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8개월만큼은 아직 더 쓸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는 12분의 4, 즉 40만 원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80만 원만큼은 선급 비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문제에 따라서 또 달라요. 우리가 비슷한 계정 과목 중에 이거 두 개 의미 똑같죠? 소모품이 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은 소모품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나오면 소모품 B로 처리를 했었잖아요. 왜 굳이 이걸 두 개로 냅뒀을까? 원래대로면은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모품을 구매하자마자 쓴 게 아니죠. 내가 구매해가지고 어디다가 보관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모든 걸 구매한 시점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이라는 거는 A4 용지 같은 거 한 장 한 장 쓰고 쓸 때마다 6원 비용 처리, 5원 비용 처리, 10원 비용 처리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구입 당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맨 처음에 냈을 때는 보험료라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하루하루 쓸 때마다 그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험료라고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보험료 또는 임차료 이렇게 다 비용 계정으로 사용을 했지만 문제에서 매입 당시에 구입 당시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정을 다 해볼게요. 기간부터 아까랑 똑같이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12월 31일 날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입 당시 전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구입 당시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어치만큼 사용을 했고요. 80만 원어치만큼은 내년에 쓸 수 있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장부에는 쓴 게 하나도 없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거는 전부 다 입력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부터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40만 원의 기록이 남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건 80만 원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120이 남아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120을 80으로 만들어야 돼요. 대변에 선급 보험료를 40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120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40만 원이 깎였으니까 현재 선급 보험료는 얼마가 남았어요? 80만 원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럼 40만 원만큼 줄인 이유는 내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40만 원이 줄어든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원래 120만 원으로 기록을 해 있었는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만 원을 쓰고 나니까 현재 남은 선급 보험료는 80만 원이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비용 처리를 보면요.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대부분 다. 잘 볼게요. 9월 1일부터 사용을 했는데 내가 지금 120만 원을 전부 다 사용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만 사용했나 보니까 40만 원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마 썼다고 기록돼 있어요? 120만 원 썼다고 기록돼 있잖아. 이거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를 줄여줘야겠죠. 120만 원을 40만 원으로 줄이려면은 얼마만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80만 원만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가 80이에요. 왜 80만 원만큼은 없앴을까? 내가 안 썼으니까요. 내년에 아직 쓸 수 있다고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80만 원만큼. 그래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게 이만큼 남아있다라고 기록을 해줘야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선급 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20만 원의 보험료를 썼다고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40만 원밖에 안 쓰고 80만 원 쓸 수 있는 게 남았기 때문에 보험료 80만 원을 지워주고 그거를 선급 보험료라는 다른 계정 과목으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분계 때는 비용은 항상 차변, 수익은 항상 대변 이렇게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제 결산해 오니까 갑자기 막 보험료가 차변해 오고 대변해 오고 그렇게 되죠. 요게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 결산 문제를 못 푸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정 과목 차변해 와야 되는지 대변해 와야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 하나 하고요.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해드릴게요. 일단 계정 과목은 되게 쉬워요. 외화랑 똑같이 발생시랑 결산시 두 번을 분계를 하면요. 계정 과목 위치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발생시 분계를 일단 먼저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액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하니까 선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발생시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산시 계정 과목은 어떻게 되냐면요. 발생 시에 차변에 있던 계정 과목 있죠. 얘가 대변으로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계정 과목만요. 금액은 아니고 차변에는 임차료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그럼 금액은 어떻게 하냐? 자, 일단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요 선을 그리면 되게 쉬워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놓고 발생일이랑 끝나는 날. 자, 10월에서 12월까지 10, 11, 12 총 3개월이고요.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 그럼 3개월, 9개월에서 총 12개월 되겠죠. 1년치를 납부한 게 총 24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쓴 거는 이쪽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 남은 게 되겠네요. 남은 것만큼 내년에 쓸 수 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240만 원을 총 12개월 중에 3개월치만큼은 썼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거는 60만 원만치 사용을 했고 240만 원 중에 총 9개월치만큼은 내가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그럼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발생시 분계를 했었죠. 발생시에 자산 처리를 하면요. 그럼 우리 지금 12월 31일 기준을 계속 두고 있죠. 12월 31일 기준으로 왼쪽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발생시에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2월 31일 기준 오른쪽 금액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공식이에요. 발생시 분계를 먼저 한 다음에 발생시에 나온 계정 과목을 반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발생시 자산, 그러니까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선급광고선전비. 전산회계에서는 요걸 합쳐서 선급비용이라고 처리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따로따로 구분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계정 과목 하나입니다. 선급비용이에요, 그냥. 어쨌든 발생시 자산 처리를 했으면 12월 31일 기준
왼쪽 금액을 봐주시면 되고요. 발생 시 비용 처리를 했으면 12월 31일 기준 오른쪽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발생 시에 자산 처리했죠. 12월 31일 기준에 왼쪽 금액인 6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만 한 다음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내가 맨 처음에 내가 쓸 수 있다고 240만 원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12월 31일까지 60만 원만큼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은 거는 180만 원밖에 안 남아서 240만 원을 18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60만 원을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60만 원만큼 제외한 것만큼은 내가 그 기간 동안 사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을 써가지고 사용을 했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용이 오른쪽 오고 뭐 선급 임차료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기록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공식으로 외워주세요. 발생 시 분계를 한 다음에 발생 시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대변으로 옮겨주시고 금액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발생 시에 자산 처리했으면 왼쪽으로, 발생 시에 비용 처리했으면 오른쪽 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입 당시 전액 선급 비용. 이게 이제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알기 쉽게 바꾸면 선급 광고 선전비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선급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이렇게 바꿔드리는 거예요. 자, 항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놔야 됩니다. 지금은 앞날하고 끝날이 안 나왔어요. 여기를 쓴 거, 즉 비용으로, 여기는 남은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구매한 거는 5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구입 당시 전액 자산 처리했다. 그게 5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체 500만 원인데 기말 잔액이 150만 원이래요. 잔액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기말이라는 건 12월 31일을 말하고요. 12월 31일에 남아있는 게 150이래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얼마어치만큼을 쓴 거예요? 350만 원만큼을 쓴 거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발생 시에 자산 처리를 했다. 대변은 솔직히 상관없죠. 자, 이게 발생 시. 자, 결산 시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계정 과목은 발생 시에 있던 걸 반대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와서 대변이 선급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차변엔 원래 썼어야 되는 비용으로 썼어야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대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 자, 그러면은 금액을 봐야겠죠. 발생 시에 자산 처리를 했으면 12월 31일 기준 어쪽 금액? 왼쪽 금액을 보라 그랬죠. 지금 문제 보니까 12월 31일 기준 왼쪽의 금액은 얼마예요? 35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도 공식적으로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발생 시에 있는 거 반대쪽으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고 금액은 자산 처리했으면 왼쪽 금액, 비용 처리했으면 오른쪽 금액.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이번에는 전체 금액이 120만 원이래요. 참고로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결산은 지금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분 보험료가 80만 원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2021년에 내가 사용한 보험료가 80만 원이래요. 그럼 남은 거는 얼마란 소리죠? 40만 원이란 소리예요.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당황스러워요. 지금 내가 자산 처리를 했는지 비용 처리를 했는지 구분을 안 해줬어요. 우리가 이럴 때 일반적으로 분계해서 일반 분계해서 이런 문제를 봤으면 우리 자산 처리예요, 비용 처리예요? 비용 처리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생 시에는. 발생 시에 보험료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결산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발생 시에 있던 계정 과목을 반대로 옮겨준다고요. 차변은 선급 비용 써주고요. 선급 보험료. 여기까지만 선급 보험료로 할게요. 발생 시에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기준 어쪽 금액 봐야 된다고요? 오른쪽 금액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원래 120만 원어치만큼 다 썼다고 기록을 해놨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쓴 건 얼마만 썼어요? 80만 원만 썼다고요. 그러면은 120만 원만큼 다 쓴 게 아니고 40만 원만큼 남아있는 거잖아요. 40만 원만큼 남은 걸로 바꿔줍니다. 120만 원 중에 40만 원이 내려왔으니까 실제로 보험료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얼마로 바뀌어요? 80으로 바뀌어서 내가 쓴 게 80만 원이다. 그리고 40만 원만큼은 남아서 내년에 쓸 수 있다라고 기록이 남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을 들으면서도 헷갈릴 거예요. 이거 40만 원만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80만 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차차 천천히 이해해 나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세무할 때도 계속 나오니까 지금은 내가 정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공식적으로라도 외워주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3번부터 8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급 비용이랑 똑같이 발생 시에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소모품 비로 처리했네.
금액은 모르겠어요. 발생시 금액은. 근데 어차피 우리가 발생시를 쓰는 이유는 그 발생시에 있던 계정 과목을 결산시로 옮기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결산시에는 발생시에 있던 소모품비가 대변으로 오고 차변에는 소모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사용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사용액이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하죠. 쓴 게 아니고 남은 걸 말해요. 즉 여기가 140이란 소리예요. 근데 여기는 금액에 대해서 주어진 게 없네. 여긴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해볼까요? 지금 발생 시에 비용 처리를 했어요. 소모품 B로. 비용 처리를 했으면 12월 31일 기준 오른쪽 금액 보면 된다고 그랬죠. 왼쪽 금액이 애초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른쪽 금액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40입니다. 신기하죠? 얘도 똑같이 장부상 소모품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장부에 소모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 시에 소모품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산 시에는 차변에 있던 소모품이 대변으로 가고 차변은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되겠죠. 금액은 맨 처음에 구입한 게 1650만 원을 구입을 했대요. 뭔 놈의 걸 이렇게 많이 구매했어. 야 근데 잔액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게 1590이래요. 1650만 원 어치만큼 샀는데 1590만 원만큼 남아있대요. 그럼 내가 쓴 건 얼마? 60만 원 어치만큼 썼다는 거죠. 지금 구입 시에 소모품으로 기록해놨으니까 구입 시에 자산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산 처리를 했으면 12월 31일 기준 왼쪽 금액, 즉 6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0만 원입니다. 3번은 발생 시에 광고 선전비로 계상했다. 즉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결산 시에는 대변의 광고 선전비, 차변의 선급 비용 와야겠죠. 지금 왼쪽 금액은 모르는 것 같아요. 미사용된 잔액, 즉 남아있는 것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입 시에 비용 처리했어요. 광고 선전비 비용 처리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오른쪽 금액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 다 똑같죠. 내가 만약에 정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공식으로 쓰면은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보관 중인 게 85래요. 보관 중이라는 거는 안 쓰고 남아있다는 소리죠. 즉 남아있는 게 85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기중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전부 비용 처리했다. 이거는 내가 쓴 게 270이란 소리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내가 그냥 산 게 270만 원이란 소리예요. 270만 원 어치 중에 내가 쓴 게 얼마니까 남은 게 85만 원만큼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쓴 게 얼마야? 185만 원만큼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입 시에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소모품 B로 처리했겠네요. 근데 결산 시에 차변에 있던 소모품 B를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은 소모품으로 해주면 되겠죠. 금액은 비용 처리했으니까 12월 31일 기준 오른쪽 즉 85만 원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선급비용, 소모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선수수익에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선수수익에는 또 어떻게 쓰냐면요. 선수수익은 선급비용이랑 비슷해요. 수익도 내가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임대료라는 것도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잖아요. 임차료를 낼 수 있으면 임대료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전액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발생 시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면은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의 임대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계정 과목은 발생 시에 있던 거 임대료를 어디로 내려야 돼요? 이쪽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임대료, 이쪽은 선수 임대료가 됩니다. 먼저 받은 임대료. 이것도 똑같죠. 3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은 내가 실제로 빌려줬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만큼은 아직 안 빌려줬는데 미리 내가 돈을 받은 거잖아요. 아직 안 해줬는데 돈을 미리 받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만큼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부채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쓴 것만큼은 임대료로, 안 쓴 것만큼은 선수 임대료로. 이것도 똑같이 선급 비용처럼 얘도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똑같아요. 대변에 있는 거 그냥 반대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은 어떡하냐? 이거는 밑에 거랑 똑같습니다. 금액은 발생 시에 부채 처리를 했다. 그러면 12월 31일 기준 왼쪽 금액을 보시면 되고요. 발생 시에 수익 처리를 했다 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 오른쪽 금액 보면 돼요. 이걸로 다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총 240만 원인데 전체 기간이 12개월 중에 3개월만큼은 내가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만큼은 수익으로 180만 원만큼은 나중에 내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발생 시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죠. 그럼 12월 31일 기준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오른쪽 금액을 보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면은 나는 240만 원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발생한 수익은 3개월치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나는 9개월치만큼 더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부채로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선수 임대료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선수 수익으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소모품,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